대통령, 과학자, 우주비행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꿈. 그 꿈을 찾아가는 지도가 바로 진로교육입니다. 나만의 북극성을 찾아라. 오늘은 우리 아이의 꿈은 무엇인지, 또 자신만의 꿈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아이 진로교육에 대해서 홍기훈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21세기형 효자, 효녀는 꿈이 있는 아이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보면 진로보다는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진학에 관심이 있는지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몇 나라 아이들이 스키 점프를 배우러 갔는데 다들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죠. 우리나라 학생 차례가 됐는데 뛰어내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치가 한마디 했더니 그 어떤 나라 학생보다 훨씬 멋지게 뛰어내렸다고 하죠. 네. 한마디는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의 자세를 적극적으로 바꾼 한마디는 입시에 반영한다? 이 이야기였답니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동기가 진학, 입시, 여기에 국한되어 있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먼저 공부를 잘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네, 좋은 성적. 공부하는 가운데 뭐 좋아하는 걸 찾기를 바래요. 그래서 노력도 하고 그 좋아하는 분야에서 진로를 결정하기를 원하는데 아이들 생각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아이들은 공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것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게 생겨야 그걸 막 하다가 노력하는 이유를 찾게 되죠. 노력하다 보면 진짜 그게 되고 싶어서 이제 공부하는 이유나 학교 가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것에서 아니면 잘하는 것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는 아이가 그것 때문에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노력하다가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서 찾는 거죠. 네, 노력하는 계기가 되고, 그렇죠. 네, 공부하는 계기가 되고. 진로를 보면 적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하고 소통을 하게 되고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미래 장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될지, 같이 어울려서 활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진로는 적성 발견과 직업 추천이라는 원래의 역할뿐만 아니고 아이들에게 세상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내가 좋은 선장이 되려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배도 있어야 되고 선원도 있어야 되고 뭐 물과 식량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도와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파도를 만나서 지도와 나침반이 휩쓸려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현명한 선장이라면 그때 북극성을 보겠죠. 유일하게 제자리에 있는 별이 북극성인데 적어도 이 별을 보면 방향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 북극성이 우리 자녀한테는 진로 목표, 즉 꿈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만의 진로 목표, 북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다음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진로를 설계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의미에서 목표, 진로 목표가 북극성이고요. 중기적인 목표, 나침반을 의미하겠죠. 이거는 진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기적인 목표, 우리 지도를 의미하겠죠. 이 단기적인 목표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더 단기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건 하루하루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목표, 진로 목표 꿈부터 진학, 학습을 건너 습관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진로의 커다란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막상 뭘 좀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진로 진단입니다.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매튜 에먼스라는 미국 선수가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탕하고 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쐈죠. 점수는 10.7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수판에 점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는? 그건 바로 옆 선수 관역에 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10.7점을 쏘았지만 결국 꼴등이 됐는데 혹시 우리 자녀가 보고 있는 관역이 엄마의 관역 아니었나요? 혹시 아빠의 관역 아니었나요? 중학생 이상이라면 친구의 관역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 자녀가 자기의 관역을 보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로 진단입니다.
예를 들면 5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아이의 꿈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그 꿈을 확신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있는가? 네 번째는 그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가? 마지막 5번째는 준비 활동, 그 시작 활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인생 그래프 그려보기가 가장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그래프. 네.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네. 가운데 직선을 그리죠. 그 선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년 단위로 시간을 체크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10살, 11살, 12살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10살 때 나한테 가장 기억나는 의미 있는 그런 기억들을 체크해 보는 거죠. 긍정적이면 위쪽에다, 부정적이면 아래쪽에다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1년 단위로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을 적다 보면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래프는 어떤 모양일까요? 아마 지그재그겠죠. 그런데 27번이나 부정적인 아래에서만 지그재그 했던 사람이 있어요. 매번 실패했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가요? 의원 계속 떨어지고요. 부통령마저도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톱니바퀴의 그 모양이 마치 어떤 모양과 비슷하냐면 병원에 가보면 심장 박동 그래프와 비슷합니다. 톱니 모양이라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로에서는 실수나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자로 실수를 쓰게 되면 잃을 실자를 쓰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잃을 실자가 아니고 열매 실자로요. 열매실. 그렇죠. 진로에서 실수는 결국 열매가 되는 거죠. 실패감을 극복하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인 아이들한테 임계점이 도달하게 됩니다. 임계점은 마치 물이 끓을 때 99도에서 100도로 올라가는 그 1도를 말하는데 네. 그게 진로 계기이죠. 예를 들면 에디슨은 2000번 실패를 했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 2000개를 알았을 뿐이라고. 네. 마라톤 선수는 연습하기 위해서 지구 4바퀴를 돈답니다. 아이들이 혼자 걷기 위해서는 2000번 넘어져야 되고요. 12라운드 권투 선수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100라운드의 실전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수는 당연한 거고 실패도 역시 당연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한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알아본다면 그 차이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바로 정체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실패나 실수라는 게 진짜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을 선택할 때요, 왜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게 가장 좋고 또 그게 아니면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차선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달랐을 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잘하는 건 뭔지 꼭 찾아봐야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건 흥미와 재능입니다. 그렇다면 흥미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생활 속에서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꿈은 꾼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만 세운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진 않죠. 미래 일기 쓰기나 미래 편지 쓰기 아니면 미래 이력서 만들기나 미래 명함 만들기입니다. 직업 카드를 만들어서 직업을 선택해라. 첫 번째 장소는 직업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중에 정말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신 있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세 장의 직업이 우리 아이 인생 최초의 후보 직업들이었습니다. 직업 로드맵으로 꿈을 이루자.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이게 직업 로드맵인데요. 책상 앞에 이 직업 로드맵이 한 장 붙어 있다면 아이들은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